안녕하세요. 외대 HS어학원 원장 김경수 탑킴입니다. 오늘은 중등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시작해서 평가 및 학습 관리까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영어과 총괄 목표는 과거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 쓰기 중심의 표현이었지만은 2015 개정교육과정은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전체적인 4개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중등부 과정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학교에서 내신을 평가할 때는 과거처럼 지필고사 위주가 아니라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때로는 수행평가가 60% 이상까지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필고사 점수가 고득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학기 말 평어를 보게 되면은 A가 아닌 B가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수행평가 난이도가 점점점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수행평가가 말하기 중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외워서 쓰는 쓰기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으로 밑에 있는 가, 나, 다를 보시면 영어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가진다. 이거는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입니다.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 문제집의 속에 있는 아티클의 주제를 보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독해 주제 자체가 한국 주제가 점점점 많이 사라져 있고 전부 다 외국의 문화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영어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수능에 있는 영어 영역은 미국과 영국, 즉 영어권 문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사, 책, 논문, 여기에서 글을 긁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중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준 거는 초등학교의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코스를 밟아서 중등부까지 온 친구들은 실제 학교에서는 선생님 앞에서 무언가를 쓰고 읽고 말하는 과정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부로 오게 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학원에서는 문법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법 중심의 학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필고사를 위하고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문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앞으로는 문법을 너무 헤비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이들의 지필고사나 또는 수행평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안점을 둘 부분은 독해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문법상을 습득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즉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써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여전히 문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하지만은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또는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원하는 그런 학교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의 부분도 일맥상통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사뭇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의 레벨은 밑에서부터 보시면 미들스쿨은 익스플로러, 엑스퍼트, 프라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무학년 레벨로 운영이 되고요. 다만 편의상 익스플로러는 1학년, 프라임은 3학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이전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프리미들, 즉 예비중학교 1학년 예비중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비중일 프로그램의 이름은 솔루션입니다. 여기서부터 리딩, 그래머, 스피킹, 리스닝이라는 4개 영역을 예비중일 과정에서 하는데 이 스피킹 부분은 학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등부로 완전히 오게 되면은 어휘가 별도로 빠져서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grammar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등부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솔루션에서 프라임까지, 즉 예비 중일에서 중3까지 4단계를 거치고 있지만은 예비 중일에서는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익스플로러로 넘어온, 즉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기본적인 필수 문법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독해입니다.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문법 사항을 적용을 해서 본인들의 배경 지식, 즉 스키마를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위 단계로 올라갔을 때, 즉 엑스퍼트와 프라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영어 수준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수능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고등학교 수능 정도의 영어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뼈를 때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을 마스터하는 것이 목표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영어는 내신 영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3까지 수능 영어를 본인이 잘 못하면은 이것은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는 이중고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독해와 문법 중심의 수능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수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신의 내신 영어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솔루션에서는 중학교 입학 전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단계별로 문법을 학습하면서 시험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익스플로러 넘어가게 되면은 각종 시험의 기틀을 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테스트 테이킹, 즉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암시를 본인한테 준 이후에는 본인이 학습을 제대로 적응을 해서 학습 습관 형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학습 습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은 뒷부분에 관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퍼트 과정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중학교 2학년 때 부정사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정사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대비를 위해서 기본기를 굉장히 강화시킨 단계입니다. 외대 HS 어학원은 기존 송현 영어 학원의 기조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하고 있었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외대 HS 어학원만의 세련됨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들스쿨 코스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신,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는 친구들이 당연히 발생되겠죠. 탭스, 토플, 그런 인증시험 등 통해서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단계별로 문법 학습을 통해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보는 능력, 즉 테스트 테이킹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다양한 지문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중에 깔려있는 수능 독해 지문, 즉 앞뒤 맥락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말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지문이 아니라 수능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공부에 흥미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독해 문제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먼저 하죠? 네, 어머니도 맞아요. 독해하면은 아이들이 구문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문 분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문장 성분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이라도 앞문장과 뒷문장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즉 모든 지문에 있는 문장들은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앞에 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있는 연관성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Grammar for Reading이라는 독해를 위한 문법 학습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퍼트 단계에서는 단문 독해를 하죠. 장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글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프라임에 가게 돼서는 수학 능력 시험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수능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수능을 저희가 매달 월말 평가로 현재 중등부 아이들은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전초 단계는 즉 시작 단계는 독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문법 시간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독해에 적용하는 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부분을 타파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등부 전체 3단계 레벨 예비 중위를 제외하고요. 모든 단계는 저희가 월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중 교재, 즉 능률, 미투스, 세드 출판사의 교재를 3개월 단위로 사용을 했고 내신 중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내에서는 시험을 보는 학교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가 이분화되어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내신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진도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월별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영어가 없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 달에는 일반 정규 수업 교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어떤 모 학교는 내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백발백중과 저희 학원의 워크북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진도 걱정이 사라지리라 봅니다. 관리는 전체 3가지로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평가와 학습과 일반 관리입니다. 평가 관리는 저희가 주 3회반을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이상 데일리 테스트, 즉 어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지난 저희가 그동안 치러왔던 먼슬리 테스트, 월말 평가라고 하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학원에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2, 중3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완전 자유학년제인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는 미리 시험을 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는 저희가 올인원 노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시킬 예정이고요. 일반 관리는 당연히 출결, 상담 또는 이벤트, 담임교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학습 관리의 첫 번째는 당연히 단어 시험이잖아요.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종이 시험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종이 시험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그날 부여된 단어를 패턴 시험과 함께 응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휴대폰 관리에 굉장히 강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 자체가 저 자체도 조금 믿어지 못하기 때문에 페이퍼 시험을 동시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 중등부는 아마 제가 12월부터 외대 HS 어학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보다는 페이퍼 시험으로 거의 모든 반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시험 응시를 했는지 점수를 확인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얼리 애프터 클래스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10시 이전에 끝나는 모든 반들은 이제 애프터 클래스를 하고 10시에 끝나는 반은 그 다음날 등원을 일찍 한 얼리 클래스를 통해서 재응시하는 그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텐션, 즉 재시험을 못할 경우에는 보충학습 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결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이들한테 보충학습 숙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말 평가가 있는데 월말 평가는 수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수능과 수능 사이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습평가원 플렉스 센터가 있어요. 이 플렉스라는 것은 외대에서 직접 만든 인증 시험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문제를 개발을 해서 영어과 교수님들의 감수를 거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한국외대 영어과 교수님들은 현재 수능 출제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의 의식이 반영된 그런 문항들로 구성될 예정이라서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여 아이들에게 반배정이 새롭게 발생이 되고 있죠. 제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반배정을 되도록이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일반 어학원이나 일반 영어학원처럼 한 번의 레벨이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완전 고정이 아니라 학생이 탄력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저와 담임 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 협의하에 그 학생을 넥스트 레벨로 올릴 창구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면은 저조차도 약간 웃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중간에 큰 단원을 묶어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내신은 단원별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가 4과 5과 6과면 4과 5과 6과의 각 문법 2개씩 전체 6개가 되겠죠? 6개의 문법 사항이 한 곳에 버무려져서 문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법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인원 노트가 저희가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쉽지 않죠. 네. 그 어떤 학생들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기를 수 있고 학생들의 라이팅 실력도 기를 수 있는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올인원 노트고요. 앞쪽에는 위클리 플래너가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학원 숙제나 학교 숙제, 저희가 영어 학원이긴 하지만 수학 학원 숙제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본인들의 학습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밑에 있는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처럼 본인의 목표를 설정해서 영어책을 읽는다든지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북 레포트는 지금까지 저희 학원에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북 레포트를 중학교 친구들은 자신의 학교에 있는 독서록을 준비시켜서 저희가 제공을 해서 독서록을 꾸준히 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각 학교별로 북 레포트 형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신땡땡 중학교는 독서록 양식이 2페이지입니다. 그 2페이지를 꽉 채워야지 양이 어느 정도 보이게 돼요. 근데 일반 보통 학교들은 한 페이지고 그 한 페이지 속에 독서록 쓰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별로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발생될 것 같은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인원 노트 뒤쪽 부분에는 북 레포트가 들어가는데 북 레포트를 이렇게 화면처럼 작성하게 됩니다. 저학년 버전은 단어까지 쓰게 되고 고학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단어나 줄거리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파이널 드래프트를 화면처럼 쓰게 됩니다. 본인이 독서 감상문을 한글로 많이 썼었죠. 근데 이 독서 레포트는 영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로 쓴 레포트를 차곡차곡 노트에 쌓여 있으면은 본인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서 그 레포트를 골라서 그것을 학교에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독서록 관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어 라이팅 실력을 끌어올리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독서록도 같이 커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습 관리에서 일반 관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1회 이상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 관리를 해주시고 계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외대 HS 어학원으로 저희가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벤트입니다. 만약 저희가 코로나와 마치 독감처럼 동고동락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 약간 멀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영어 말하기와 에세이 대회를 예선을 통해서 본선은 한국외대나 외대부고에서 가서 치르게 됩니다. 외대부고는 하나고와 더불어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잘 보내는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견학 프로그램 또는 외대부고나 한국외대에서 진행하는 영어 캠프, 영어 캠프도 너무 길잖아요. 보통 이제 20일 수준인데 단기 캠프 같은 거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벤트를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결은 지금은 이제 지각이나 결석 시에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출결 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 휴대폰으로 출석, 등원, 하원 등 각종 출결 관련 정보들이 부모님한테 메시지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 자신 있는 입시 관리. 일반고 진학을 하는 친구들의 상담은 당연하고요.
학생 입시 설명회나 학생 동기부여 세미나는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대비반은 보통 제가 11월 파이널 반을 제일 많이 운영을 하는데 역시나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고, 저희 학원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토탈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부 연계를 통해서 진학지도 관리까지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개념부터, 지금 내신이 불안한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수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선택적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송년 교육에 그 송년 영어학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더 세련된 외대 HS 어학원의 트렌디함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영어 학원다운, 그리고 좀 더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고 영어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